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는 굵직한 사안들이 동시에 나온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묵은 지역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죠. 그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희병원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고요. 그동안 논란만 거듭하던 제주 교육위원 폐지 문제도 지방정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돋보기에서는 이 교육위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제주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안이죠. 전격 발의를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지방선거가 이제 채 5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나온 걸까요?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게 그런 이 제주도의원 정수 증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회를 방문했던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한 달 전 이 시간에 이 늦어지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제주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4년 전에도 법률을 개정해서 41명에서 2명을 늘렸는데 또다시 3명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오늘만 해도 광역의원 몫이 줄어드는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 광역의원 축소를 막아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전달했거든요. 네. 이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금 요구가 쏟아지다 보니까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선 이미 폐지한 교육위원 제도를 제주에서도 폐지한 뒤 그 정원을 도의원 정수로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네, 한 달 전만 해도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 제주에만 남아있는 제도를 폐지하면 도의원 정원 문제도 풀 수 있다는 판단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 제주도의원 정원 3명을 늘리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교육위원 정원 5명을 폐지하는 법안을 같이 상정하면 전체 도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 것으로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지된 교육위원 제도가 왜 이렇게 지금 제주에만 남아있게 된 건가요? 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텐데요. 이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특별법이 2006년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모습을 바꾸면서 전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매 4년마다 주민 직선을 통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일반 도의원들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거죠. 이 다른 15개 시도에선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서 2010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했습니다. 4년 뒤죠. 네. 그런데 이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만료되도록 기한을 정해서 도입했습니다. 이걸 일몰제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다른 시도에선 한 번만 시행하고 폐지했는데 네. 이 실험 장소였던 제주에선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손을 봐야 되거든요.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주에서만 운영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위원회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의회처럼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위원이 아니라 일반 도의원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들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네. 이 제도를 제주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 지방자치와 이 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거든요. 교육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행정도 일반 행정의 하나라는 입장이 통합론이고요. 네. 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근거로 해서 일반 행정과 구별되는 교육 행정의 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이 분리론입니다. 이 주로 통합론은 정치권과 행정에서 그리고 분리론은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봐도 나라별로 다르고 심지어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교육 자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요. 다만 이 정치 혐오 의식이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 관점에서 보면 분리론 쪽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에선 지방의회의 득표 비중대로 그 정당에서 추천의 교육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게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따른다라.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뭐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수차례 헌법 소원이나 위헌 소송이 있지 않았나요? 네, 꽤 있었습니다. 이 교육위원 제도와 선출 방식, 제도의 변경과 관련해서 아마 거의 10번 이상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헌재는 이 문제를 입법론, 즉 법률 제정권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재량 범위, 그 선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교육계 목소리보다는 시도지사나 시도의원 등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국회의원들이 분리론보다는 통합론에 입각해서 교육위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폐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일 듯 싶습니다. 글쎄 꼭 그거 때문일까요? 그 일반 유권자들도 이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꼭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교육위원 폐지에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위원을 이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건 아마 교육계가 자초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에서 그동안 4차례 교육위원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참담할 정도입니다. 후보 경쟁률이 몇시죠? 그 2006년 2.8대 1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죠. 그래프로 보시고 네. 계시죠. 지난 선거에서는 1.2대 1까지 추락했습니다. 5개 선거구 가운데 2014년엔 한 곳에서 그리고 2018년 무려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자의 평균 연령도 볼까요? 60살을 시작으로 잠시 줄었는데 이후 62살, 그 65살 이상으로 선거 때마다 늘었습니다. 당선자 경력을 봐도 그간 당선자가 이제 20명인데 교장과 교육장 전문직이 18명. 근데 교사와 교수는 각각 1명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당선자 모두 전원 남성입니다. 그 후보자를 포함해 봐도 여성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육위원이 60대, 초중등, 남성, 전직 교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저는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우리가 교육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본회의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교육위원 5명이 갖게 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주 지적되는 비판이긴 한데 이런 현상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뭐 필연적인 걸까요? 이게 제주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한 번뿐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현행 선거제도 자체의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현직 교원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를 막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선거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설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이 후보 자체가 어려워지게 그런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 방식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나요? 2018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서 헌재는 문제 없다고 결정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헌재는 입법부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결정 이거하고 현행 제도가 최선인가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계가 기존 제도에 안주해 있는 사이에 교육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현역 교육위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11대 후에 첫 5분 발언으로 나서서 우리 교육위원 제도에 조금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서로가 다 떠밀면서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기피하고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공론화를 요구했는데 책임을 진 제주도와 교육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제도를 개선해서 이 교육위원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은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에서 그 정책 연구 과제로 해서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보면
피선거 자격을 크게 완화해서 학력 여건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경력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경력 여건을 추가해가지고 피선거권 자격을 이제 넓히는 방안, 또는 선거구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서 중선거 구조 적용한 방안.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2명, 서귀포시에 2명, 3명, 2명 이렇게 뽑는 방안이죠. 네. 또 도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교육위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가 맞물려 있어서 국회가 초읽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좀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거를 앞두고서야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정치가 실종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거 헌법에서 규정한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이 더욱 평소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비판은 저희들 언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논의했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자치 논의에서 마찬가지로 교육자치 논의에서도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자치를 해서 수많은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도지사 권한만 강화됐지 도민들에게 권한이 전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네. 현재의 교육자치 논의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지방교육자치와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교육자치는 교육 주체의 자치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인데 네. 이 교육행정기관 자치 문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위원 제도에만 이 교육자치 문제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률이 규정을 했다면 그 이전에 법안을 제출해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점, 또 교육자치가 자료 보전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자율성에 대해서 더 깊은 그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오늘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